우리 어머니의 치매는 부엌의 가스레인지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살림의 여왕이라 불리며 완벽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냄비를 올려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을 통째로 태울 뻔했던 그 끔찍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의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참 부지런하고 꼼꼼한 분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특히 주방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완벽주의자셨죠. 냉장고 안은 언제나 각 맞춰 정리되어 있었고 행주는 늘 빳빳하게 삶아져 있었으며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맛은 자식들 사이에서도 전설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요리란 자부심 그 자체였고 주방은 당신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녁에 끓일 김치찌개에 넣을 멸치 육수를 내야겠다며 어머니는 가장 큰 냄비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셨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해온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일이었죠. 불을 켜고 잠시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보셨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한창 재미있을 때였죠. 문제는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드라마가 끝나자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조금 피곤하다며 그대로 침대에 누워 깜빡 잠이 드셨던 겁니다. 당신이 조금 전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냄비를 올려두었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까맣게 흔적도 없이 잊어버리신 채로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곤히 주무시던 어머니는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잠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온 집안이 뿌연 연기로 자욱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간 주방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냄비 속의 물은 모두 증발해버렸고 시커먼 잿더미가 된 멸치들은 유독 가스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냄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려 가스레인지 상판에 눌어붙어 버렸고 천장과 벽지는 온통 검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불이 옮겨붙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창문을 열고 불을 끄고 난 뒤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계셨다고 합니다. 손은 벌벌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정작 어머니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불이 날 뻔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왜 잊었을까? 어떻게 가스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은 사실을 이렇게 감쪽같이 잊을 수가 있지? 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공포감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까? 방금 하려던 말이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헤매거나 대화 중에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게 되는 단순한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가 보내는 끔찍한 경고, 치매의 첫걸음일까요?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공포는 혹시 나도 하는 마음일 겁니다.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질 때마다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정말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빠지는 단순 건망증과 돌이킬 수 없는 뇌 질환인 치매의 경고 신호는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제가 오늘 아주 쉽고 명확하게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의 신호인지 궁금할 때 옆에 있는 가족이 어제 구수한 된장찌개 끓이셨잖아요. 하고 힌트를 줍니다. 이때 만약 맞다. 내가 깜빡했네. 된장찌개에 호박도 썰어 넣었지. 하고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뇌 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단순 건망증입니다. 기억을 저장해둔 서랍장에서 잠시 그 열쇠를 못 찾았을 뿐 서랍장 안에 정보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치매의 초기 증상인 인지 장애는 다릅니다. 똑같이 된장찌개를 끓였다는 힌트를 주어도 내가 어제 저녁을 먹기는 먹었나? 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서랍장 열쇠를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서랍장 안에 있던 정보, 즉 기억이라는 내용물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연 속 어머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냄비를 올려둔 것을 깜빡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스불을 켰다는 사건 자체가 뇌에서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뇌는 수천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병은 여러 가지 나쁜 원인들 때문에 이 뇌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고 쪼그라드는 병입니다. 한번 죽어버린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불이 나서 책들이 한 권 한 권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건망증이 도서관 사서가 잠시 책 위치를 헷갈리는 것이라면 치매는 책 자체가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우리 뇌세포를 죽이고 치매를 부르는 가장 큰 적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치매는 나이만으로 생기는 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십 년간 방치해온 생활습관병이 그 주범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삼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이 세 가지 병은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입니다. 뇌는 혈액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 길이 막혀버립니다. 깨끗한 강물이 흘러야 논밭이 풍요로운데 강물에 쓰레기가 가득 차 썩어버리면 논밭이 모두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죽으면서 생기는 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는데 이는 전체 치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적은 바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뇌도 우리 몸의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약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든 활동이 뇌를 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대화 상대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해 급격하게 늙어버립니다. 혹시 나도 위험한 것은 아닌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같은 질문이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 둘째, 물건을 둔 곳을 기억 못해 자꾸만 찾으러 다닌다. 셋째, 익숙하게 하던 요리나 가전제품 사용이 어려워졌다. 넷째, 평소 잘 알던 길인데도 헤매거나 약속을 잊어버린다. 다섯째, 예전보다 화를 잘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는 등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듣는다. 물론 이 중 몇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뇌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뇌세포는 걷잡을 수 없이 죽어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뇌라는 도서관의 책들이 불에 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실 겁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고 절망부터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소중한 뇌세포들을 지키고 잠자고 있던 뇌세포들을 깨워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비싼 영양제나 어려운 의학 지식 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뇌 회춘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노래는 힘들게, 대화는 편하게 걷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뇌 영양제는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냥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듯 걷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 이상, 옆 사람과 대화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에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걸어야 할까요? 이렇게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도록 걸으면 우리 몸의 혈액이 힘차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 피가 바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수입니다. 2부에서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좁아지고 지저분해진 뇌혈관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는 셈이죠. 깨끗한 피가 뇌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면 뇌세포는 배고픔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숨차게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아주 놀라운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뇌세포 성장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도록 돕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물질이죠. 지금 당장 편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약간 빠르게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뇌에 최고급 영양제를 공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우리 뇌를 귀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뇌도 우리 몸의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굳어버립니다. 매일 똑같은 텔레비전만 보고 똑같은 사람만 만나고 똑같은 길로만 다니는 것은 뇌를 편하게는 하지만 서서히 잠들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일부러라도 뇌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집중하고 애를 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오늘부터 신문이나 잡지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를 한두 개쯤 일부러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에만 의존하던 뇌가 오랜만에 기억력을 사용하며 긴장하게 될 겁니다. 바둑이나 장기, 화투 같은 보드게임도 아주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수를 계산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읽는 과정에서 뇌는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오른손잡이라면 왼쪽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는 등 아주 사소하고 새로운 시도 하나하나가 잠자던 뇌세포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뇌를 게으르게 두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를 주고 귀찮게 만들수록 우리 뇌는 더 젊고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3번째 비법은 뇌의 녹을 제거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뇌세포를 공격하고 늙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뇌를 병들게 만드는 나쁜 산소 찌꺼기죠. 이 녹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청소부가 바로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붉은색의 토마토, 보라색의 블루베리나 가지, 초록색의 브로콜리나 시금치 등 매일 식탁을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보십시오. 여기에 하나 더 뇌세포를 만드는 벽돌과도 같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뇌의 60%를 차지하는 지방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 좋은 기름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식탁에 생선을 올리고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숨차게 걷기. 둘째, 뇌를 귀찮게 하기. 셋째, 알록달록한 채소와 등푸른 생선 챙겨 먹기. 이 3가지만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총명한 뇌를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 채널에 미리 질문을 보내주신 궁금증 3가지를 뽑아 제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겁이 덜컥 나는데 치매도 유전인가요? 저도 무조건 걸리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치매셨다면 나에게도 그 위험성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유전성 치매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치매는 유전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잘못된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즉, 좋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오늘 3부에서 배운 것처럼 꾸준히 걷고 머리를 쓰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분은 그 유전자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치매셨다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는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뇌에 좋다는 영양제 광고가 참 많던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런 거라도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뇌 기능 개선을 표방하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 물론 특정 성분들이 뇌 건강에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치매 예방약이나 치료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채소를 통해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수백 배는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값비싼 영양제에 의존하며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안심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만약 영양제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성분인지 내가 먹고 있는 다른 약들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초기 증상이 좀 의심스러운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관리하면 원래대로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가장 희망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처럼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 예전처럼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치매의 진행 속도를 아주 현저하게 늦추고 남아있는 뇌 기능들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부에서 말씀드린 도서관 화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불타버린 책 몇 권을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화벽을 튼튼하게 치고 소화기를 곳곳에 비치해서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책들을 더 소중하게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지혜가 생길 수도 있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오늘이 남아있는 나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